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서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네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리도 급하다고 떠나갔는지 그런 동서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한 동서는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동서가 갑상선 암이라고 했어요. 가족 모두 많이 놀랐지만 가족들을 보며 그래도 갑상선 암이라 다행이잖아요? 라고 말하던 동서는 그저 한없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암 치료를 하던 중에도 오로지 현석이와 현미 걱정만 하던 정말이지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씩씩했기에 수술도 잘 끝냈고 치료도 잘 해냈어요. 하지만 그저 씩씩한 줄만 알았던 동서가 수술을 받던 어느 날 형님, 이게 뭐라고 수술실 들어가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저 잘못되면 우리 현석이랑 현미는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동서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엄마는 항상 그러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항상 씩씩한 척 용감한 척 하지만 동서는 많이 여리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동서에게 제가 괜찮아, 무사히 잘 끝났잖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을 하던 순간 제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동서를 저는 그저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친정가족이 없는 동서는 저를 친정언니 대하듯이 했어요. 원래 제 성격은 말이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살던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한 제 성격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 출신이세요. 부모님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대학도 정말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런 부모님은 오빠와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로지 1등밖에 없었어요. 2등은 절대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오빠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난 적이 없었어요.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컨디션에 따라 성적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래봐야 1등, 2등이긴 했지만 1등만을 인정하는 부모님에게는 수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익숙했어요. 항상 완벽해야 했으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대학도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남편도 저와 같이 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고요. 남편은 학벌이나 직업 모두가 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부모님이 조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 동생 부부, 그러니까 서방님과 동서였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우리보다 먼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서방님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동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동서는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동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 상견례를 하던 날 서방님 부부를 본 우리 부모님은 많이 놀라워했어요. 아니 형하고 동생하고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아빠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 그러니까요. 생긴 것도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그리도 다른 건지 엄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뒤 부모님은 동서 부부를 정말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제가 그럼 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한심했었는지 말이죠. 그때 당시 모든 것을 부모님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은 우리 남편은 마음에 들었던지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동서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었어요. 형님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래, 네 동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그런 동서를 거들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네,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한참 뒤에 동서가 그때 제 표정과 말투를 표현하기를 형님, 그때 저는 형님이 로봇인 줄 알았어요. 라며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으니까요. 제 성격은 그랬어요. 굉장히 까칠하고 딱 할 말만 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하지만 동서는 저와는 정반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깔깔깔거리며 웃었고 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런 동서의 모습에 제가 참 많이 놀랐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그렇게 소리내서 웃거나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한동안은 그런 동서로 인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동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로봇 같기만 하던 저를 점점 변화시켰거든요. 결혼은 얼마 되지 않아 뱃속의 아이가 그만. 아무리 로봇 같은 저였지만 산부인과에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너무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왔는데 꾹 참았어요.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동서가 형님,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돼요. 지금 형님 마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소리내서 울면 좀 가벼워져요. 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동서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렸고 말이죠. 누군가 제 몸에 손을 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동서는 저에게 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놀라지 않고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형님 마음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저는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형님은 참 이상해요. 지금 형님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동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눈물은 끝도 없이 쏟아져 버렸는데요. 동서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만 소리까지 내면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병문안으로 왔던 우리 부모님은 누워있던 저를 보며 아니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러니 그래? 책 안 봤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철저히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니? 사돈이 뭐라고 하겠니? 너한테 실망했다. 라는 말을 하고는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 말을 듣던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동서와 저는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학벌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동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을 항상 살뜰히 챙겼고 그런 동서는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던 동서가 그렇게 떠나갔으니 남아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갑상선 수술을 한 동서는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 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되었고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아마도 동서는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유난히도 저를 찾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형님, 혹시 말이에요. 제가 잘못되면 우리 현석이 현미 말이에요. 형님이 간간히 들여다봐 주실래요? 형님 그래 주실 거죠? 동서가 간절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싫어. 동서가 해. 동서 엄마잖아. 무조건 이겨내야 해. 알겠지? 현석이 현미 봐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못해. 안 할 거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어리광을 부리듯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형님, 당연히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이 그래주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간이라도 꼭 그래주세요. 형님 부탁할게요. 제가 믿고 부탁할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동서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려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서는 그 이후에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그때쯤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조카들도 챙겨야 했고 이래저래 할 일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그저 동서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말을 들은 우리 엄마가 네가 제정신이니?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둬?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고 노발대발했지만 엄마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했는데 아마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엄마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그때쯤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직업 자체가 싫었어요. 단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일 뿐 항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해준 것도 동서였고 말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사표를 한순간에 내버렸는데 속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시어머니와 동서를 챙겼어요. 동서 병원에 가서 수다를 떨고 조카들을 챙기고 저는 오랜만에 생기를 찾은 듯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점점 시들시들해져갔어요.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거든요. 항상 밝기만 하던 동서마저도 웃음을 잃어갔으니까요.
동서는 점점 야위어갔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보면 형님, 그때 제가 한 약속 기억하시죠? 우리 현석이 현미 라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제 손에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며 형님, 제가 믿을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도 알다시피 제가 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는데요. 우리 집 옷장 첫 번째 칸 맨 밑에 이불을 치우면 상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형님이 잘 보관했다가 현석이 현미 결혼할 때 전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엄마가 항상 함께 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동서는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어요. 동서, 제발 이러지 마. 동서가 이러니까 나 무서워.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런 동서를 꼭 끌어안았는데요. 형님이 우리 형님이라 저는 참 좋았어요. 라며 다시 활짝 웃었어요. 동서는 너무나 착하디 착했던 사람, 그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그렇게 얼마 후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는 순간에도 동서는 저에게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제가 뭐라고, 정말 부족한 저에게 동서는 너무나 큰 숙제를 남기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동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이 노력 중입니다. 조카들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챙기고 있어요. 이미 친정가족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고 저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기에 조카들과 저는 서로 의지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다행히 조카들은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조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저를 찾았어요. 사실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친정 가족들은 그런 저를 보며 모질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제가 조카들만 돌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도 조카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서방님이 재혼을 하겠다며 지금의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동서는 결혼을 했다가 아이 없이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치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화장부터 옷까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인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서방님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인지 재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시부모님들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그리 우겨대니 방도가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남편만이 현석이 현미는 어떻게 할 건데 같이 키우겠다는 거야? 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에 서방님은 당연하지, 내 자식인데 내가 키워야지 라며 큰 소리를 쳤고 말이죠. 그렇게 서방님은 재혼을 했어요. 둘 다 재혼이었기에 우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방님이 재혼을 한 뒤로는 조카들을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그렇게 싫어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조카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너무 그렇게 관여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라며 말리기도 했어요.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도 노력을 했는데요. 정말 이상했던 것이 조카들한테 전화조차도 잘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쫑알쫑알 대던 조카들이 조용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서방님한테 전화를 해서는 서방님, 현석이랑 현미가 전화를 안 받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물었지만 형수님이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형수님만 찾아서 애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형수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이제 애들 엄마도 있는데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서방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가끔 가서 봤는데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잘 지내고 있나 보다 하고 잊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미에게 연락이 왔어요. 큰엄마, 나 큰엄마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말이죠. 그런 현미의 말에 제가 놀라서 현미야 너 어디야? 라고 물었고 아파트 놀이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놀라서 놀이터로 갔는데요. 저를 본 현미가 큰엄마 왜 우리 보러 안 왔어요? 라며 서럽다는 듯이 울었어요. 그런 현미를 데리고 나와서 피자를 사줬는데요. 큰엄마 나 큰엄마 집에 가서 살면 안 돼요? 현미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엄마 아빠가 서운해하잖아. 제가 조카를 달랬지만 나는 그냥 큰엄마가 더 편한데 라며 조카가 시무룩한 채 말을 했어요. 그렇게 피자를 다 먹은 다음 제가 조카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요. 조카와 피자를 먹고 온 사실을 동서가 알게 되었는지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형님이 현석이 현미를 그렇게 끼고 사니까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저도 정말 힘든데 형님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동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고 미안해 동서,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냥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알만한 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동서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졌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날도 동서가 한껏 꾸미고 왔더라고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서방님이 뭐에 홀려서 지금의 동서와 재혼을 한 것인지 조금 의아했는데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실 많이 그랬거든요. 다들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 한 것이지 사실 우리 시어머니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식사를 하는데 조카들이 제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둘째 현미가 김치를 위에만 먹고 이파리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고기나 그런 것들을 좀 잘게 잘라줘야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현미에게 김치랑 갈비찜을 잘라주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동서가 형님,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죠?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화를 냈어요. 동서 맘 알겠는데 이건 상당히 예의 없는 행동인 건 알고 있어? 제가 동서에게 말을 했고 형님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아니 고기 좀 잘게 잘라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럼 동서가 해주던지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현미가 그냥 다 먹어야 한대요. 근데 나는 그거 못 먹잖아요. 싫단 말이에요. 라며 동서를 째려봤어요. 너 지금 어른한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버릇이 왜 이렇게 없어? 동서가 말을 했는데 나는 큰엄마랑 살 거야. 현미가 제품에 안겨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식사가 엉망이 되었는데요. 동서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말하는 뻔세 하고는 이라며 혀를 찾고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도 동서는 참 예의 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동서의 속마음을 시아버지에게 딱 들켜버렸는데요.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분노하게 되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지인을 만나고 돌아가던 중 서방님네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나 봐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해서 잠시 보고 가려고 집에 들렀나 본데 배를 누르니까 조카들이 나왔고 둘만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는데 현미가 아니 방에서 자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서방님 집 주방과 거실은 난장판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방 식탁에는 먹다 남은 맥주와 안주들이 난장판이었고 거실은 거실대로 난장판이었고 말이죠. 동서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뻗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조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와버렸다고 하는데 잠을 자다 일어난 동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시댁까지 쫓아온 모양입니다. 거기다 차까지 몰고 말이죠. 그리고는 난리가 났었는데요. 말도 없이 집에 오시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동서가 큰 소리를 친 모양인데요. 그럼 대낮부터 술 처먹고 뻗은 건 잘한 거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퍼부었던 모양입니다. 그쯤 시부모님들도 동서에게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동서가 흥분을 한 모양인데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제가 다 양보하고 온 건데요. 우리가 너한테 와달라고 애원을 했니? 왜 우리한테 난리야 난리가?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집불도 없고 저도 속았다고요. 마누라 죽었다고 하길래 보험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돈도 없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냔 말이야. 그때쯤 동서도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입 닥치지 못해?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도 소리를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주방에 가서는 시어머니가 밥을 하기 위해 쌀을 씻고 있었다는데 그 쌀이 들어있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는 동서에게 확 끼얹어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옛 나 이거나 먹고 술이나 깨!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정말 조용한 분이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순간 동서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술이 덜 깬 것을 알고 있었던 시아버지는 동서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운전을 하고 가던 동서를 경찰이 도로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잡았고 동서는 붙잡혀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시어머니조차도 놀랐다고 했는데요. 제가 소식을 듣고 시댁으로 뛰어갔는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잘못해봐. 괜한 사람들까지 잘못되는데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라며 시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면허 취소에다 벌금까지 물게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신고한 것을 알고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시아버지는 그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봐도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있었기에 적당할 때 내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방님은 시부모님에게 불려가서 정말 많이 혼이 났어요. 부모 자식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 다시 합치려면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거라 라고 말이죠. 참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동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서방님의 안목이 어찌 된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안정이 되었고 저는 지금도 조카들을 챙기며 살고 있어요. 조카들은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동서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서가 가끔 그리울 때마다 동서가 줬던 상자를 열어보는데 꼼꼼하던 동서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뒀더라고요.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인지 저에게 편지까지 써서 말이죠. 편지 내용이 꽤 길었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보면 형님, 우리 현석이 현미 졸업식 때마다 형님이 꽃 좀 챙겨주시고 결혼할 때 이것저것 형님이 꼭 챙겨주세요. 형님이 제 대신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해준 거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고마웠어요, 형님. 지금처럼 감정 숨기지 말고 다 보여줘도 돼요. 형님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라는 말들이 써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조카들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었어요. 동서가 열심히 모은 것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는 서방님이 재혼할 것을 예상했고 그런 조카들 걱정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서가 남겨준 통장에 매달 조금씩 적금을 넣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형편이 넉넉하니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만약 하늘에서 우리 동서가 보고 있다면 동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동서 만나러 가면 자랑할 테니까 그때는 꼭 나 칭찬해줘야 해. 보고 싶다 우리 동서. 오늘따라 동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